자, 보세요. 우리, 참, 아까, 니을번에 다시 한번 넣어볼까요? 33페이지. 33페이지 니을번에 47조의 4, 1항, 1호, 2호죠? 1호가 뭐냐면, 일별가산세고요. 맞아요. 그럼 2호가 뭐냐면, 초과 환급가산세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납부를 못했어. 그럼 납부세액의 일별로 따지겠죠. 그렇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초과 환급 신고를 했어. 내가 덜 받아야 되는데 더 받겠다고 신고를 한 거야. 제 말 이해하셨죠? 그건 납부를 못했거나 초과 받은 거 있으면 그 금액의 일별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5를 적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러면 3호가 뭐냐? 3호가 3% 가산세. 음. 그러니까 1호와 2호는 일별 가산세 맞아요. 납부를 못했거나 초과 환급을 받았을 때 거기 일별로 10만 분의 25를 때리겠다는 것이고 3호가 뭐라고요? 3호가 3% 가산세. 이해하셨죠? 네. 예? 아예 안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쳐들어가야죠. 자, 8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우리 부교재.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이 되겠습니다.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자,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그 중에서 여러분들, 자, 대표적으로 한번 해볼까? 제일 중요한 건 소득세 성립 시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소득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이거를 뭐라고 한다?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를 소득세 과세 기간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늘 소득세 성립 시기는 원칙적으로 언제예요? 성립 시기는. 그래서 여러분들 소득이 발생하는 때가 아니고 언제가 된다? 네,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시험 문제는 거의 얘가 나옵니다. 소득세 성립 시기는 과세 기간이 뭐 하는 때다? 종료하는 때.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과세 기간 중에 성립하는 게 있어요. 예? 과세 기간 중에 성립하는데 언제 있어요? 첫 번째, 중간 연합하는 소득세 있을 수 있죠. 예, 중간 연합하는 소득세 언제예요? 중간 연합 기간이 종료하는 때. 그렇죠. 두 번째, 방금도 있잖아요. 예정신고한 소득세는 예정신고한 소득세는 좋았어. 과세표준이 발생한 달의 말일. 과세표준이 발생한 달의 말일로 한다. 아셨죠? 이렇게. 자, 세 번째.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것 좀 써주세요. 그건 안 나왔어. 부교재 안 나왔어. 써 있어요? 옛날에 썼어요? 응, 응. 나만 안 써놨네. 자, 원천 징수한 소득세 언제가 된다? 소득금액이나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때.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요. 전통적으로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라고 하는 문제가 주로 나왔어. 지금까지는. 근데 요 몇 년 사이부터는 이 과세기간 중에 성립하는 거. 왜? 빨리 성립을 시켜놔야 빨리 납부를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납부를 못 시키니까 먼저 성립을 예외적으로 시켜놓고 그 다음에 징수를 해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다. 그래서 소득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렇게 가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소득세와 관련돼서 지방소득세라고 하는 놈이 있었죠. 이런 지방소득세는 특징이 부가세다, 독립세다. 독립세라는 거예요. 지방소득세는 더 이상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어서, 그래서 아까 강조한 거예요. 양도소득세 납부세에게는 부과되는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자꾸 강조를 한 거다. 양도세는 독립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득세 성립 시기는 이렇듯 독립된 성립 시기를 따라야 되겠지만, 있어야 되겠지만,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임에도 불구하고 성립 시기는 언제에 따른다? 소득세 성립 시기에 따른다. 아셨죠?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라면 독립된 성립 시기를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독립세임에도 불구하고 성립 시기는 소득세의 성립 시기에 따른다는 거예요. 이 성립 시기에 따르겠다. 지방소득세도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인지세라고 하는 세금이 있는데, 인지세는 학문적으로 보유에 대한 세금은 이제 아니래요. 아셨죠? 인지세는 취득과 처분 등에 관련된 거래되는 거래세라고 보면 됩니다. 보유에 대한 세금은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인지세는 언제 성립하는 걸 볼 거야라고 했을 때, 처용하는 때가 아니고 언제가 된다? 과세 문서를 작성하는 때가 돼요. 첩용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첩용이 아니라 과세 문서를 뭐 하는 데다? 작성하는 때가 되겠다. 자, 제일 뭐 중요했던 거 또 과세 기준일이죠. 과세 기준일이 언제가 있어요? 6월 1일이 있을 수 있고 7월 1일 있을 수 있죠. 6월 1일 되는 거 뭐 있어요? 재산세,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세, 또 뭐가 있지? 종부세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종부세나 재산세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을 수 있죠. 재산세에 부과되는 거 뭐 있어요? 지방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부과되는 거, 농어촌 특별세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럼 7월 1일 날 되는 거 뭐 있어요? 주민세 있죠? 이 주민세를 어떻게 바꿔야 돼? 개인분, 사업, 소분. 그죠? 기억합니다. 자, 네 번째.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되죠? 지방교육세는 본세인 납세의무가 뭐하는 때다? 성립하는 때가 되겠죠. 이렇게. 지방교육세의 본세가 뭐가 있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본세가 되는 세금이잖아.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수시부관 지방세. 언제요? 수시부가 사유가 뭐하는 때다? 그래서 납세 의무의 성립, 이 정도만 알면 다 마치는 데는 뭐 큰 의미 없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41페이지 2번 풀어볼까요? 자, 지방세 기본법 및 국세 기본법상 납세 의무 성립 시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이런 문제가 어렵죠. 항상 얘기하지만 옳은지 틀린지도 모르는데 몇 개인 것까지 물어보는 문제, 그죠?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지방소득세 언제가 된다?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범죄 납세무가 뭐는데 5x 5 종부세 과세 기준인 건 맞지만 6월 1일 X죠? 자, 지역 자원시설세 6월 1일 맞죠? 지방교육세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즉 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맞죠? 예정신고한 소득세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맞죠?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되는 때가 아니라 취득하는 때 맞죠? 60일이 되는 때는 신고 납부기 아니고 재산세 과세 기준 등록면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맞죠?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맞고요. 수시로 부과한 지방세 수시부과 하는 때가 아니라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오케이? 됐죠? 그 몇 개예요 답이? 6개요? 3번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3번이에요. 자, 사업소분 주민세 7월 1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소득세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가 돼야 되겠죠? 지방소득세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6월 중간 연합한 소득세 중간 연합 기간이 종료하는 때, 중간 연합 기간 종료가 언제겠어요? 6월 말 6월 30일이 되겠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에 1일입니다. 1일 10일에는 납기가 있는 달에 1일.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2번 문제만 잘 푸셔도 뭐 2번 문제라기보다는 납세무 성립 시기는 딱 요 한바닥, 이 한바닥만 기억하면 돼요. 이렇게. 자, 8번 한번 볼래요? 8번.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자체에 신고한 때 확정됩니다. 맞죠?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때 납세무가 성립하고 이미 아웃이다.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하고 신고 납부함으로써 확정되겠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하고 틀렸죠? 종부세는 언제 성립하고? 6월 1일날 성립하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세액을 정부에 신고한 때 확정됩니까? 아니죠. 원칙적으로 정부가 부과하는 때 확정되는 거죠.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정부 부과제도잖아요. 4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세는 재산권 등을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하고. 좋았어. 여기까지 맞았는데 등록면세 무슨 납부제도다? 신고 납부제도 서목이니까 정부가 결정한 때 확정된다. 틀렸죠? 자, 5번 재산세는 과세 기준의 납세무가 성립하고. 맞죠? 하지만 확정은 언제 돼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하잖아요. 재산세는 신고 납부 제도가 없잖아요. 아셨죠? 그런데 재산세는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응? 이렇게. 답은 몇 번?
1번. 그래서 여러분들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 다시 한 번만 요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러분들 거기 페이지 10페이지 가보세요. 납세 의무 확정 방법이라고 해서 부교재. 그래서 신고 납세 제도와 정부 부과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음 중 신고 납부 제도 세목을 고르시오. 그런 문제 나오지 않겠지만 옛날 그런 문제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신고 납부 제도 세목을 고르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뭐만 빼면 돼?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만 빼면 돼.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납세 의무 소멸이 있어요. 납세 의무 소멸 뭐가 있다? 납부, 충당, 부가의 취소,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효의 완성 있죠? 다만 소멸사에서 제외되는 거 뭐가 있다? 납세자의 사망, 법인의 합병, 소멸사유 되지 않죠? 왜요? 그렇지. 납세자의 사망과 법인 합병은 포괄승계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을 포기하는 건 다음 문제고 납세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뭐가 된다? 포괄승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죽으면 돼, 안 돼요? 안 된다고 아셨죠? 그 짐이 다 자녀한테 간다고요. 그래서 사망하고 법인 합병. 그 다음에 부가의 철회. 여러분들 부가의 취소는 소멸사고 되지만 부가의 철회는 소멸사고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다시피 송달불능이야. 송달불능으로 인해서 납세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럼 이때는 부가를 뭐하고 철회하고 납세자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 철회가 됐다 할지라도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까지. 자, 그러면 이제 제척기간의 만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고 확정이 되고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고 확정이 되고 뭐가 돼요? 소멸이 되죠. 자, 그러면 성립을 시켰으니 성립이 된 세금에 대해서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세금이 확정이 돼야 되겠죠? 그 확정시키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부과권이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과권은 하나의 형성권이라고 해요. 형성권이 뭐라고요? 형성권이란 뭐예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권리나 의무의 관계가 확정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형성권은 하나의 단독행위인 거야.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부과권은 단독행위야. 정부의 결정이야. 너 세금 100원이야 라고 하면 납세자가 동의나 또는 그럴 필요가 없다. 아셨죠? 납세자 의사가 필요 없어. 100원이라고 한다면 그 100원의 세금이 확정되는 이렇게 가지는 국가의 권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과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부과권에는 뭐가 있어요? 제척기간. 권리의 존속기간이라고 할게요. 이런 부과권에는 제척기간이 있는데 이런 제척기간이 뭐가 되면 만료가 되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부과의 제척기간, 부과권의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아셨죠? 그래서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는데, 자, 국세의 경우에는 일반 세목은 어떻게 돼요?
일반 세목은 5년.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 장부 보존 기간이 보통 몇 년이라? 5년. 아셨죠? 금전 출납부만 사도 보존 기간 5년이라고 돼 있다고. 그래서 회계 장부 보존 기간이 5년인 이유가 세금의 제척 기간이 몇 년이기 때문에 5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무신고일 때는 7년. 사기 등일 때는 10년이죠. 하지만 뭐일 때는 아니. 하지만 상속세, 증여세일 때만큼 이때는 제척 기간이 상당히 좀 길어야 되겠죠? 몇 년? 10년, 15년.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건희 또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상속세 신고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로부터 뭐가 된다?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보통 몇 년? 10년. 무신고는 안 했으니까 상속세를 신고했으니까 이제 10년이 되겠지. 하지만 그 중에서 뭐 차명계대가 또 나온다든지 그런다면 이건 사기 등이잖아. 이때 몇 년이다? 15년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증여세인데 증여세와 함께 신고해야 될 양도세가 있을 수 있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요?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는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따른 양도세 제척 기간도 몇 년으로 한다? 10년, 15년 한다. 양도세, 매매나 교환에 의한 양도세 제척 기간은 5년, 7년, 10년이지만 부담부 증여에 따른 양도세만큼은 몇 년으로 한다? 10년, 15년으로 한다. 아셨죠? 자, 지방세 몇 년이에요? 지방세 5년, 7년, 일반 세목과 똑같죠? 자, 근데 제가 중요한 말. 7년. 무신고는 7년인데, 단. 취득세, 무신고인데, 이 취득세 무신고가 뭐에 의한 것이라면? 상속, 증여 원인의 취득세 무신고이든가, 또는 명의신탁 재산의 어떤 환원시 취득세 무신고일라 한다면 이때 몇 년을 한다? 이때는 10년을 한다. 너무나 주의하셨죠?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으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내용이 11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확정되었으니까 이행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행을 시키는 권리를 우리 뭐라고 한다? 징수권이라 하고, 이런 징수권은 청구권의 일종인 거예요. 쟤는 형성권 일종이고 얘는 청구권 일종이고. 이런 청구권에는 어떤 제도가 있어요? 소멸 시효라는 제도가 있죠. 그러면 소멸 시효가 뭐가 되면? 완성이 되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징수할 수 없다라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더 이상 없다는 거야. 아셨죠? 소멸 시효의 완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멸 시효의 완성은 국세일 때는 얼마? 5억 미만일 때는 5년, 5억 이상일 때는 10년이에요. 지방세는 5천 미만일 때는 5년, 5천 이상일 때는 10년.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최근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 뭐가 되냐면 5년이 지나면 세금이 없어진다는데 그것도 좀 알아봐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5년이 중요한데 원래는 시험 문제에서는 5년이라고 하는 기간도 중요한데 언제서부터가 5년이야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너무 어려워서 우리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5년이 기간이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뭐가 있어요? 고지나 독촉,
압류등이 돼 있으면 이건 뭐가 된다? 중단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고지가 됐으니까 지금까지 기간은 싸그리 다 뭐가 되고 무시가 되고 다시 5년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접고 5년이 아니고 사업을 접었더라도 계속 고지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고지서가 나오면 그때부터 다시 5년. 독촉이 나왔어? 그때부터 다시 5년. 압류가 돼 있어? 계속 5년. 정말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망하려면 어떻게 망해야 돼? 깨끗하게. 아무것도 남겨주면, 통장도 남겨두면 안 돼. 아셨죠? 보험도 남겨두면 안 돼. 거기도 압류가 돼 있으니까. 아셨죠? 망하려면 깨끗이 망해야 돼.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될 수 있다. 아셨죠? 이렇게. 자, 또 하나 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 5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기간이 있어. 아셨죠? 그래서 세금 징수가 불가능해. 지금 분납 기간이야. 아까 분납 2개월, 6개월 이런 분납 기간 있었잖아요. 그럼 2개월, 6개월은 국가가 알아서 세금을 분납을 유예시켜 준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준 기간 동안에 고지서를 날려보낼 수가 없죠. 근데 그 기간까지 포함해서 5년을 삼는다면 이거는 채권자한테 너무 가혹하거든. 그러니까 이것만큼 뭐가 된다? 분납이나 연부연납이나 또는 징수유예나 이런 기간은 더 이상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뭐가 된다? 정지가 된다. 정지가 되면 그것만큼 기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지. 이거를 뭐라고 한다? 정지. 자, 그런데 이런 소멸시효에는 장애가 있을 수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중단이나 정지 제도가 없다. 요거 정도만 먼저 또 기억하셨죠? 그래서 소멸시효에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실래요? 여러분들 페이지 44페이지. 자, 10번. 지방세 기본법상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인가? 몇 년이에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지? 그럼 무슨 신고야 이거? 무신고잖아요. 맞죠? 무신고는 어떻게 돼요? 7년인데 이런 문제 나오면 땡큐지. 아니 왜 땡큐냐면 이거 오류거든. 그래요. 7년 맞아요. 7년 맞아. 그런데 이거 있잖아. 취득세 등을 무신고했는데 상속이나 증여원이나 명의신탁의 원이란 다음에 이때는 10년이 되기도 하잖아. 아셨죠? 아니, 문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강조한 겁니다. 아셨죠? 취득세 무신고 몇 년 맞아요? 7년 맞아. 근데 취득세 무신고가 10년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거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14번 볼까요? 14번. 자, 14번 정도만 봐도 충분할 것 같아. 역외 거래의 경우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할 경우에 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니라 역외 거래는 무조건 15년이에요. 여러분들 역외 거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역외 거래가 뭐냐면 해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세 피난처라고 하는 데 있어요. 세금이 없는 나라가 있어. 그럼 세금이 없는 나라에 본점을 페이퍼 컴퍼니를 두고 이해하셨죠? 그걸 통해서 역외 탈세가 이루어질 수 있더라는 거야. 그럴 때는 제척기간을 몇 년 한다? 15년. 그리고 마찬가지야. 이게 역외 거래가 아니어도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제척기간 10년이다. 이렇게 나오면 또 안 되지. 왜? 국세 중에 상속세나 증여세는 15년일 테니까.
어찌됐건 하나 더 알고 가죠. 역외거래 사기 등이다. 역외거래로 인한 것이다라고 하면 몇 년? 15년. 아셨죠? 역외거래라는 건 조세 피난처 등을 이용해서 세금을 푸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압류시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는 뭐가 된다? 중단입니다. 정지가 아니라 중단이에요. 부담부 증여에 따라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 양도세 제출가는 달리 적용된다, 같이 적용된다? 같이 적용된다. 아셨죠? 상속과 증여를 원인을 취득하는 경우와 명의신탁 약정 권리 사실상 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고기한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지방세 제출기한은 좋은 문제. 아셨죠? 네. 14번 문제만 기억하셔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 여러분들 중단의 사유와 정지의 의미, 중단과 정지의 의미 알겠죠? 중단은 싸그리 무시가 돼. 왜? 권리 행사가 있었어. 돈 달라고 했다고. 돈 달라고 했으면 그때부터 다시 몇 년이다? 5년. 징수권을 행사할 수는 불가능 기간이야. 분납기간, 연부연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 유예기간이야. 아셨죠? 이런 유예기간, 분납기간 있으면 어떻게 된다? 정지가 된다. 아셨죠? 정지만큼 기간이 늘어나겠지. 그 내용이 여러분들 페이지, 요약집 12페이지까지 있었어요. 자, 우리 문제 46페이지 가볼래요? 문제집 46페이지. 자, 뭐가 있어요? 기한 후 신고와 확정 신고 있죠? 자, 기한 후 신고와 수정 신고 있어요. 자, 우리 부교재 몇 페이지냐면 부교재 7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가산세 규정 공부할 때 가산세는 이제 원칙적으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무서워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무서워요? 그렇지. 좋았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클까?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클까라고 한다면 그때그때 다르겠지. 고지서가 빨리 나오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상대적으로 클 거고 고지서가 5년이나 7년, 9년 있다가 나오면 그때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세겠죠. 제 말 이해하셨죠? 제가 요즘에 어떤 사건을 맡고 있는데 2018년 19년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과소신고된 게 있거든요. 근데 과소신고된 가산세는 10%잖아요. 근데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1년 지나면 10%, 2년 지나면 또 10%, 3년 지나면 또 10%이 정도가 나와. 10만 분의 25 곱하기 365 하면 거의 대부분 그 10% 정도 선에서 나온다고요. 그거는 4년 전에 거를 지금 와서 납부하려고 하면 가산세가 40%가 붙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런데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그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그 끝은 창대한 게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잘못 신고했어. 내가 신고를 못했어. 신고를 못했거나 잘못된 신고했어. 그러면 고지서가 언제 나올 건지 노심초사 오매불망, 그렇죠? 고지서만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고지서가 빨리 나오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줄어들 거고 고지서가 늦게 나오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늘어나겠지. 정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고지서가 나오기 전이라도 네가 자수를 해. 자수를 하고 납부를 하면 더 이상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더 이상 추가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아셨죠? 보완하는 제도를 둔 거야. 그 보완하는 제도가 수정신고와 뭐가 있다? 기한 후 신고가 있다. 그럼 둘은 어떻게 틀려? 수정신고는
과소신고한 사람이 하는 게 수정신고고, 기한 후 신고라는 말은 아예 신고조차 않은 사람, 무신고한 자가 하는 것이 기한 후 신고. 그러면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의 차이점은 뭐냐?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출발이 다르지.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수정신고는 과소신고 가산세 10%로 시작하는 거고, 기한 후 신고는 가산세, 신고 불성 가산세가 20%로 시작되는 거겠지.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부교재 들어가 봐요. 자, 수정신고는 뭐 한 자예요? 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가 하는 게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자가 하는 게 기한 후 신고가 되겠죠? 그 과소신고와 무신고의 차이는 가산세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 아닙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자, 이때 중요한 거. 제가 정한 거. 언제까지 해야 돼? 언제까지? 경정하여 고지하기 전까지죠. 하지만 기한 후 신고는 결정하여 고지하기 통지하기 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포인트냐? 기한 후 신고에서는 경정이란 단어가 나올 수가 없다. 아셨죠? 신고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확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경정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것도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수정신고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지만 기한 후 신고는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 최대 몇 프로? 최대 90%, 최소 10%까지 해주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면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가산세를 감면하는 거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하는 거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감면이 아니라 무슨 가산세 감면이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감면. 거의 99.9% 납부 불성실 가산세 감면 그러고 나올 거야.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더 이상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 이상 안 내도 돼. 내가 신고 납부하는 순간. 아셨죠? 하지만 당신이 수정신고하고 기한 후 신고하면 그만큼 행정비용의 부담을 줄여줬잖아. 그렇기 때문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거고, 자, 수정신고는 최대 몇 프로? 1개월 이내하면 90%, 그 다음에 10개월 이내하면 2년 내에 하면 10%. 아셨죠? 최대치와 최저치 말고 하죠. 입에서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이내하면 몇 프로? 50%, 그 다음에 6개월 이내하면 20%. 최대치와 최저치만 좀 기억하고 가자고요. 아셨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나올 거라고 항상 예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니까, 자, 우리 16번 문제, 46페이지 16번 문제 보죠. 지방세의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기한 후 신고는 지자체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맞죠? 여러분들, 이 문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린다는 거죠. 아셨죠? 기한 후 신고는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지 경정이란 말이 없다. 2번, 법정 신고 기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했으면 100분의 30%죠? 여러분들, 6개월 내내가 100분의 20이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 율이 중요하진 않다고. 만약에 이렇게 감면율로 시험을 문제 내면 약간 좀 저질이야. 어? 자, 3번. 법정 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 수정 신고했어. 그럼 몇 프로? 90%. 납부지연 가산세는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없다. 여러분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기한 후 신고나 수정 신고를 하면 감면받는 가산세는 무슨 가산세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감면받는 것이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감면받는 것은 아니다. 5번,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죠? 자, 아셨죠? 네. 수정 신고와 기한 후 신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의하자면,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야? 수정 신고나 기한 후 신고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야?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수정 신고는 경정하여. 아셨죠? 기한 후 신고는 결정하여. 그게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감면되는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한 거지 납부 분실 가산세를 감면한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감면율. 수정신고는 1개월 이내 최대 90%, 최저 2년 내에 10%. 하지만 수정기한 후 신고는 1개월 이내면 50%, 6개월 이내면 20% 하셨죠?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하시게 되겠고, 여러분들 47페이지 뭐 납세 의무 확장 및 보충적 납세 의무 나오죠? 그냥 이건 삭제. 47페이지는 문제는 삭제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볼게요. 우리 정리 한번 해볼까? 우리 뭐 했는지 오늘? 뭘 하긴 했는데 맞죠? 뭐 했지?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한번 돌아가서 보면요. 첫 번째 시간에 물납과 분납 공부했어요. 자, 물납 인정되는 주세 국세 중에 상속세, 지방세 중에 재산세. 그 재산세 옆에다가 1,000만 원 초과하면서 관할 구역 내에 부동산의 하남 이렇게 썼었죠. 국내가 아니라 관할 구역 내 이거 먼저 좀 기억해 주시고 자 분납을 공부할 때 재산세 종부세는 500만 원, 아니 250만 원, 양도세는 1,000만 원. 분납 기간은 2개월, 6개월, 2개월이었다. 분납 방법은 500만 원 이하냐, 500만 원 초과냐, 2천만 원 이하냐, 2천만 원 초과냐. 아셨죠? 분납에 대한 공부했었고요. 자, 두 번째 목적세 했었어요. 목적세. 국세 중에 목적세, 교교농, 교통, 교육,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 목적세 두 가지, 지지, 지역 자원시설세, 지방 교육세. 자, 세 번째 독립세와 부가세의 관계 있었어요. 그래서 취득세는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재산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가,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양도소득세는 납부되는 세금이 있고 감면되는 세금이 있을 텐데 납부되는 세금에는 부과되는 세금이 없고 감면되는 세금에는 농어촌 특별세 20%가 나올 수 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 조세, 취득과 보유 처분에 관련된 세가 뭐 있다? 농부,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취득과 보유에만 관련되고 처분에 관련되지 않았어? 지방 교육세. 자, 취득에 관련되지 않았지만 보유와 처분에만 관련됐어. 지방 소득세. 인지세는 보유에 대한 세금이 아니다. 그죠? 여기까지 해서 1교시가 끝났던 것 같아요. 그죠? 자, 두 번째 2교시 들어와서 참 이번 시간에 들어와서 뭐 했냐면 납세 그 다음에 뭐 했지? 가산세 했다. 참 가산세. 응? 자, 가산세가 중요했었죠? 가산세. 자, 우리 취득세 가산세 한번 해볼까? 취득세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무신고는 20%, 과소신고 10%, 사기 등일 때는 40%, 납부 불성가산세는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5를 적용했었어요. 맞죠? 이에 비해서 취득세는 예외적으로 가산세 규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중가산세라고 해서 80%짜리가 있었어요. 뭐 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처분했을 때는 중가산세 80%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중가산세가 적용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중가산세가 적용 제외되는 거 첫 번째 간주취득, 두 번째 등기 등록을 불필요로 하는 거. 다만 회원권은 제외. 그러니까 회원권은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자, 두 번째 법인장부를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을 때면 몇 프로? 10%. 죠? 이렇게. 자,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나 또는 법인장부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 취득세 가산세와 동일한데 다만 등록면허세 중요할 것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뭐가 되었다면 납부하였다면 뭐하고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무슨 가산세 적용하지 않겠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겠다. 아셨죠? 그게 제일 중요했었고 재산세는 가산세 규정 적용되지 않죠. 신고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가산세 규정 적용되지 않고 가산금의 규정만 적용합니다. 이 가산금은 일반 가산금 몇 프로? 3%. 그 다음에 중가산금 매 월이 경과하면 0.75%씩 월수는 60개를 초과할 수 없고 중가상금 배제 기준 얼마예요? 30만원. 30만원 미만 시에는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고 30만원 미만이어도 가상금은 적용한다. 아셨죠? 자, 종부세 들어옵니다.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 부과야.
그 다음에 선택적 신고 납부할 수 있고, 종부세를 신고 납부하면 정부의 결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때 종부세를 과소신고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에 적용될 수 있지. 아셨죠?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고. 자, 양도세 들어옵니다. 양도세 이제 국세는 지방세와 달리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같아. 20%, 10%, 40% 같아. 하지만 가산세가 납부지형 가산세가 틀려졌죠? 납부지형 가산세는 일별 가산세가 있고 3% 가산세가 있을 수 있지. 일별 가산세는 10만 분의 25. 그 다음에 3% 가산세는 고지서에 대한 납부견내 지나자면 3%.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이때 납부지형 가산세는 총 몇 년 초과할 수 없고 5년 초과할 수 없고 몇만 원 미만일 때는 100만 원 미만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아셨죠? 100만 원 미만 시에도 뭐는 적용한다? 3%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한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의 개념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여기까지가 자, 첫 번째 문제였고, 첫 번째 시작이 여기까지였고, 첫 번째 시간까지가 여기였고, 자,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들어가서 온 것은 뭐냐면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요거 배웠던 거죠.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 자, 몇 가지가 있는데 소득세 언제 성립한다?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과세 기간 중에 성립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중간연납하는 소득세. 중간연납 기간이 종료하는 때. 예정 신고 납부한 소득세. 과세 표준이 발생한 달의 말일. 그죠?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소득 금액이나 수익 금액을 지급하는 때. 그죠? 이렇게 되겠고. 인지세 언제죠? 과세 문서를 작성하는 때. 그죠? 자,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 있고 7월 1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럼 6월 1일 되는 거 뭐 있어요? 재산세, 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7월 1일 되는 것은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그죠?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언제 성립해요?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본세가 되는 게 뭐 있어? 취득세, 등록면세, 재산세가 본세가 되는 세금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시부관 지방세 언제예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한 때가 되겠다. 그죠? 확정 뭐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제 소멸사유 5가지. 납부, 중단, 부가입 취소,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효의 완성. 아셨죠? 그 다음에 이때 소멸사유에서 제외되는 거, 납세자의 사망, 법인의 합병, 부가의 철회는 소멸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때 부가권, 형성권에는 일반적 제척기간이 있고, 이런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다. 근데 이런 제척기간 만료 시에는 중단이나 정지라는 제도가 있을 수 없다. 아셨죠? 그럼 제척기간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일반 세목은 5년, 무신고 7년, 사기될 때는 10년이나 상속세, 증여세 또는 증여세와 함께 신고하는 양도세 제척기간은 10년, 15년으로 한다. 아셨죠? 그 다음에 지방세 제척기간도 보통 5년, 7년, 10년으로 하나. 다만 취득세로서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취득세 무신고이거나 명의신탁으로 인한 취득세 무신고일 때만큼은 10년으로 한다. 그게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소멸시효에는 뭐가 있어요? 소멸시효에는 보통 5억 미만일 때는 5년, 5억 이상일 때는 10년. 지방세는 5천 기준으로 5천 미만일 때는 5년, 5천만 원 초과할 때는 10년을 한대. 이런 소멸시효 완성에는 그 완성에 장애가 있을 수 있어. 그 장애를 우리는 중단이나 정지라고 하는 거다. 중단은 뭐가 있었어? 권리 행사가 있어서 돈 내놔라는 소리를 들은 거야. 그게 뭐 있어요? 고지, 독촉, 압류, 교부 청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건 중단이 되면 새롭게 다시 5년이 기산이 되는 거고, 정지, 권리 행사의 불능 기간이야. 돈 달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기간이야. 분납 기간, 연부 연납 기간, 징수 유예 기간, 체납 처분 유예 기간, 이런 기간이 있으면 징수가 유예가 된다. 아셨죠? 징수가 뭐가 된다? 정지가 된 것만큼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했던 게 수정신고와 기한후 신고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수정신고는 뭐 한대? 예? 결정, 누가 하는 거다? 과소신고. 과소신고, 잘못된 신고를 한 자고, 기한후 신고는 신고 기한에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수정신고는 결정,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지만, 기한후 신고는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그리고 이때 감면되는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이지
납부 불정관세를 감면하는 것은 아니다. 이때 신고 불정 감면율은 1개월 이내 90%, 2년 이내 최소 10%. 자, 기한후 신고는 1개월 이내 50%, 6개월 이내 최소 20%죠. 이렇게 감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셨죠? 네, 좀 쉬었다가 나머지 할게요.